서울 금천구 출신의 최기상 위원입니다. 지난 8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강모 씨 사건을 인하여 국민들께서 걱정이 참 많으셨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께 전자감독 신속수사 인력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씨 사건으로 전자감독제도 문제점이 드러났고 특히 인력과 예산의 부족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9월 24일 저희 금천구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 남부보호관찰소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다른 지역의 보호관찰소와 마찬가지로 남부보호관찰소 상황도 인력과 예산이 무척 열악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휴일의 상황이 더욱 어려워 보였는데요. 평일 야간이나 휴일 주 야간은 2명씩 2팀으로 5교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에 단 2사람이 100명이 넘는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독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박범계 법무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전자감독을 위한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187억 원, 2021년 222억 원, 내년에는 올해보다 12.7%가 늘어난 250억여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은 증가하는데 이 예산이 전담 인력 충원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전자감독 예산은 그 전담 인력의 숫자를 늘리는데 더 사용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관께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전자감독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전체적으로 크게 재범률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자감독 대상자의 일부가 전자발찌를 끊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참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그동안 전자감독이라는 게 감독 말 그대로 지도감독과 수사가 수사권이 소위 이제 특경으로 수사권이 확보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모호하게 구분이 모호했는데 이번에 강씨 사건을 계기로 지도감독은 별도로 하고 신속수사팀을 만들고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감독 체제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턱없는 예산과 인원으로 인해서 상당한 장애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래서 법무부에서 지난 10월경에 그 강씨 사건을 계기로 준수사항 위반 시 365일 24시간 대응하고 수사할 수 있는 신속 수사팀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국 18개 보호관찰소에 자체 인력 66명을 재배치를 했습니다. 예. 장관님, 이 66명이라는 이론이 신속 수사팀 업무를 하기에 충분한 숫자입니까?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평가를 하십니까? 좀 부족한 게 아니라 택도 없는 숫자고요. 내부의 인원 조정을 통해서 확보한 인원이고 저희들이 지금 필요한 전체 인원은 한 234명 정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 조정을 통해서 66명이 확보되고 그렇다면 나머지 한 168명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결국 법무부에서는 이제 신속 수사팀을 운영하는데 추가로 160여 명의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에 인력 증원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현재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장관님,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전자 감독을 하기 위한 특히 현장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걸 여러 가지 전체 공무원의 충원과 함께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현황을 보니까 5년간 약 221명을 증원을 했고요. 지금 내년에는 88명이 증원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야기하신 대로 또 법무장관이 이야기한 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시로 말고 정기직제 말고 또 수시로 계속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자발찌 훼손과 재범 방지의 대책 마련은 두 분 장관님도 다 동의하시고 시급하다는 데도 일치하실 거로 보여집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협의를 충실히 잘해 주셔서 인력 증원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요. 그 예결위 종합질의 때 제가 그 전속 사례로 4년형을 선고받은 강모 씨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였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항소심 판결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선고가 됐는데 형량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이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혹시 그 2심 판결문도 살펴보셨는지요? 네, 판결문을 읽어봤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양형이라는 부분이 1심과 2심이 동일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은 그 4년의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4년의 결론을 이루어가는 과정, 양형에 대한 증거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1, 2심 판결문상으로는 양형을 위한 증거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였는데요. 처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양형조사, 특별히 양형 심리만을 위한 조사를 한 것으로는 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법원 조직법의 그 양형 기준에 관한 판단을 보면 범죄의 일방예반뿐만이 아니고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복귀를 고려할 것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품과 행실, 지능과 환경 등도 판단의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가 따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유무죄 심리를 하는 과정과 양형 심리가 중첩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형 심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고요. 그러니까 법원 조사관에 의한 양형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이 법원 조사관에 의한 양형 조사가 1년에 몇 건 정도 실시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법원 조사관의 양형 조사가 연간 한 3,000에서 한 4,000 건 정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양형 조사가 이루어지는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 있습니까? 아니면 많이 부족한 상태인가요? 충분한 정확하게 우리 재판부가 요구하는 수요와 우리 공급이 어느 정도의 갭이 있는지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법원 조사관의 양형 조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본다면 충분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강 씨의 같은 경우에는 그 재판 과정에서 양형 조사를 통해서 그 사건의 이면까지 살피고 특히 피고인과 그 피고인의 삼촌, 그 주위 분들에 대한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사건으로 보여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법원에서 양형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자료들이 다음에 피고인이 수용 생활을 할 때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여져서 양형에 의한 양형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항소심도 결론은 내는데 정확했을지 몰라도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데는 좀 소홀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됩니다. 혹시 처장님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위치에서 그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반론에 관한 저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위원님의 문제의식과 의견에 저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처했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저희 마음도 무척 무거워집니다. 특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가 판단을 하면서 기초로 삼았던 사실관계와 위원님 말씀하시거나 언론에 보도된 어떤 사실이나 사정 사이에 미묘하지만 일정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와 같은 차이가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는 취지도 바로 그 지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간 사건의 이면까지 잘 살펴볼 수 있는 사실조사, 양형조사의 다양한 방법을 찾고 저희 법원이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법원 구성원 판사들과 사이에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문제의식을 폭넓게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여 그 이 양형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더 보완이 필요하거나 관련된 예산 책정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행정처에서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고 저희 의원실하고도 의견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철저하게 검토해서 의원님과 상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시 관련해서 나아가서 법무부 장관께 이 사건에 관해서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제가 방금 법원 행정처장님과 말씀 나눈 이 사건 알고 계시지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대법원에 이제 상고할 경우에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가령 사건이 확정돼서 이 강 씨가 4년의 수영 생활을 한다고 가정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현재 22살입니다. 그래서 4년을 수영 생활을 하고 나오면 26살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다른 친인척은 특별히 많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 헤어져서 못 뵙고 있고요. 삼촌 한 분 계시는데 생활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면 교도소에서 수영 생활을 할 때 어떻게 생활하는가가 이 강 씨의 과거에 힘든 것을 치유하는 과정도 될 뿐더러 사회 복귀에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형이 확정된 경우에 교도소를 어디에 가게 되는가,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는 어떤 방식의 교화와 치유가 이루어지고 어떤 방에 배치가 돼서 수영생활을 하는지에 관하여 어떤 절차가 있는지 우선 장관님께 일반적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말 그대로 뭐 장관이 파악하기 어려운 그러나 뭐 알아보려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교정 당국의 여러 지침들과 행정 행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지금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고 지금 뭐 법원 행정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1, 2심이 별도의 양형조사 절차를 거치진 않았으나 지금 의원님 지난번에 1심 선고 이후에 2심 선고 전에 이 자리에서 지적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꽤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선고가 1심과 같은 형이 됐거든요. 뭐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어떤가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형이 확정이 되면 교정시설에서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 복역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이 강모 씨의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한 여러 가지 취업 지원이라든지 좀 주거 지원과 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충분히 지금 다 자료를 파악하지 못해서요. 장관님께 자세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이게 법원에서 양형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자료를 저는 법무부 쪽에 나중에 넘겨서 수영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그 수영 생활의 과정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여 양형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는 우리 법무부에서 관심을 좀 가지셔서 처음에 교도소를 어디에 정할 것인지의 문제부터, 그리고 그 교도소 내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교화를 할 것인지 문제를 단계를 어떻게 밟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을 할 것인지 문제도 고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신지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 최기성 의원님이 이 사건에 대한 관심과 최기성 의원님의 마음을 움직인 그 기저와 동기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직접 만나보고 존속 살해라는 것이 일반 살인죄보다도 법정이 높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지금 현재 추세에서 합당한 법정형의 태도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건에 물론 재판부의 판단이 있습니다만 별도로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과연 어떤 처지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서 처음부터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관님의 따뜻한 마음과 우리 교정 당국의 정성이 결합돼서 강 씨에게 우리 국가가 무정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